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세컨 듀레이션. 네.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강의하고 나서 뭐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뭐냐 매일경제신문인데 지난번에 커브드 콜이라는 거 이야기했지. 네. 그 커브드 콜이라는 게 있는데 커브드 콜의 요체는 뭐였냐면 콜 옵션을 팔면 판 옵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만큼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건데 그 대가는 뭐냐면 위쪽 방향이 막힌다 이런 거였잖아. 네. 그죠? 예. 근데 지금은 뭐 어떤 시기냐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네. 사람들은 이 커브드 콜 이 ETF를 샀으면 뭔가 배당 수익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 보니까. 원금을 그냥 배당으로 주는 거지. 음.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이야기죠. 어떻게 280%의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은 뭐냐, 뭔가 저 원금을 까먹고 있고, 원금을 까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니까 배당 수익률을 받은 것보다 주가 떨어진 게 더 커버리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우리는 보통 고배당, 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투자, 그런 배당 투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고기사예요, 고기사. 음.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브렉시오즈 옵션 가입 결정 모양 이야기했는데 근데 어디서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예. 지금 뭐냐면 14년도에 브렉시오즈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 발표가 됐단 말이야.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선물 옵션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증가했냐면 기하급수가 아니라 지수적으로 그지? 지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한 거예요? 여기에다 록을 취한 거지, 지금. 일평균 거래량의 로고 값을 취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로고 값 취하니까 이런 그래프로 되더라는 거지. 그러고 그 그래프를 피팅하는 라인을 끄어 보니까 이런 식이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만약 이 지금 선물 옵션 거래량 데이터만 있으면 지금 요거 우리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피팅하는 라인도 꺾고 수식이 얼마이고 R 스퀘어가 얼마인지 더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이 한 거죠. 이 사람이 한 거고 그래서 그 계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0.14, 기울기가 0.14가 나오는데 0.14의 의미는 뭐냐 하면 4.95년마다 두 배로 성장, 그 지수배로 성장하는 거죠. 지수함수로. 그러니까 이 브렉시얼스 옵션 프라이싱 모델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선물이나 옵션의 본질 가치는 얼마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 저 나침판이 없는 상태에서 막 항해를 하는 상태였는데 나침판이 생긴 거지. 본질 가치는 이 정도니까 지금 이 옵션은 저평가돼 있다. 아니면 이 옵션은 고평가돼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수적으로 시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으니 노벨상 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이 나머지 사람들이 노벨상 받기 2년 전에 가장 중요한 공헌자인 피셔 블랙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 했지. 그 책에 보니까 뭐 그 이야기고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 이거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그 계산기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했다 이거지. 여기에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이런 거 계산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옵션 트레이드들이 이 계산기를 사가지고 로그 함수, 지수 함수 해가지고 인풋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걸 하게 됐다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17년에는 아예 이 브렉셔즈 옵션 꼭 자체를 내장한 이제 계산기를 출시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런 숄즈가 이 자기 지적재산권 침해했다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렇지만 어, 그 자기들이 진 거지. 마이런 네. 숄즈가 진 거지. 그지? 지고 나서 마이런 숄즈가 계산기 하나 보내달라. 내가 만든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숄즈 보고 계산기는 직접 구매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 요 앤드류 로우라는 사람이 MIT 교수인데 마이런 셜즈도 MIT 교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마 마이런 셜즈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겠지. 이런 겁니다. 예.
이때는 뭡니까? 아예 계산기를 사야지만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인터넷에 지금 뭡니까? 이 저 안에 들어가야 될 인풋 변수 집어넣고 캘큘레이터 하면 그러면 뭐 옵션 프리미엄도 계산해주고 그다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델타, 감마, 베가, 세타, 로 이런 것도 계산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하는 것들이 공짜로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브렉시얼즈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 그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거지. 어느 누군가는 그걸 계산해 가지고 하는 사이트를 마련해 주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핸드폰에는 요런 회사가 요런 그게 있다. 옵션 스트랩라는 그런 그 이 저 앱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 앱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뭡니까 그 옵션이 여러 가지 행사 가격 옵션들이 쫙 있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뭘 선택해 가지고 뭐 계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툴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실시간이죠. 다시 아까 요 계산기나 아니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계산기는 뭐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숫자를 인풋을 손으로 쳐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요 앱은 그게 아니고 쳐넣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선택만 해주면 그 다음에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딱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계속 계산해주는 그런 까지 지금 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그걸 쓸 수 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옵티마이저 스트레티지라는 그런 메뉴도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네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주가가 그냥 쭉 떨어질 거 아니야. 아니면 뭐예요?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거 같냐? 아니면 그냥 옆으로 그냥 길 거 같냐? 아니면 어 하여튼 현재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앞으로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지금 요걸 클릭해 놨는데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전략을 써라. 라고 이렇게 아예 제안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옵션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7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주장은 뭐냐면 어,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의 함수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봐야 이건 함수라는 거지. 함수라고 하면 뭐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거지. 제가 녹화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 저보고 녹화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녹, 어, 녹화하시는 것 같길래. 녹화하고 있다. 다행이다. 근데 또 깜빡 까문 줄 알았다. 아, 무슨 이야기 했죠, 제가? 옵션 얘기. 어, 그 함수가 복잡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어. 왜냐하면 어차피 함수라고 하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수식을 그냥 그대로 엑셀에 입력을 하면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니까 그 프로그래밍 해놓은 사이트도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 이제 중요한 거는 옵션 가격 결정망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 하는 거를 대략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다라는 거지. 아, 이야기는 안 했지만 수업에서는. 그죠? 뭐 예전에 제가 로그 함수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 인풋이 어떤 숫자냐 하는 걸 엑셀에다 표를 쫙 해가 엑셀 딱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y 값 계산해 가지고 그 그래프 그려 보면 대략 아 이게 이런 함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럼 우리가 그 함수를 이해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채권 듀레이션 하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채권 듀레이션을 미리 주고 요 예제가 뭐였냐면 어, 알구나. 미리 안 줬구나. 미리 안 주고 처음에는 미리 주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예제에서는 여기 있네. 안 보이는데 어디서는 듀레이션이나 수령 듀레이션 같은 걸 미리 주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 건사나 아니면 컨벡시티 건사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듀레이션을 개선하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듀레이션 건설을 하거나 컨벡시티 듀레이션 컨벡시티 건설을 하거나 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4년 채권이고 연이표율은 5%인데 근데 무이표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고 나서 채권 가격을 구하고 만기 수익률을 구하고 그다음에 현재 가격으로 매수할 경우 현금 흐름에 그 매클 듀레이션하고 수정 듀레이션 그다음에 듀레이션 건사 가격 채권 볼로슨 계산하고 듀레이션 볼로슨 건사 가격 구하고 풀 밸류에이션하고 그 차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으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건데 지난 시간은 그냥 만기 수익률만 주고 그다음에 채권 가격을 구하라 하는 거고 우린 구할 줄 알잖아.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무이표 수익률 하는 이야기 무이표 수익률이 뭐냐면 영어로 지로 이거 무이표 수익률이라고 하면 뭐냐면 무이표체의 수익률을 무이표 수익률 이렇게 얘기해요. 무이표체가 뭘까요? 무이표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얘기하면 무이표 수익률 하면 뭘까요? 무이표체 하면 뭘까요? 할인 쿠폰. 그렇지 할인세. 오케이? 보통은 만기가 1년 이상이면 2년째면 3년째면 4년째면 그러면 이표체야. 오케이? 근데 혹시 2년, 3년, 4년에 무이표체라게 있으면 그 무이표체 만기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무이표 수익률이라 그래. 왜 갑자기 무이표 수익률이라는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제 백그라운드 조금 이야기 해줘야 돼. 2000년 초반에 아마 시작이 됐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채권 시가 평가하는 게 도입이 되기 시작해요. 채권 시가 평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 채권을 시가로 평가 안 했다는 소리잖아. 그제? 그 이전에는 채권을 어떻게 했냐면 장부가 평가를 한 거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이 아니고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를 계산해서 이 채권 펀드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 그 채권 살 때 가격이 있죠. 그리고 한 10년짜리 채권인데 5년 지났어. 그러면 그냥 채권 살 때 그 가격을 그냥 입력해 놓고 이게 채권의 가치는 이만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채권 장부가 평가야. 그지? 좀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이 채권 펀드의 가치를 만약 평가하려면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가지고 그래가 그거 가지고 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맞지 않아. 우리가 만약 주식형 펀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잖아.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주식 구매했을 때 가격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오늘 종가가 얼마이니까 그 종가에 의거한다면 이 펀드의 총 가치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도 그래 해야 될 것 같잖아. 그죠? 예. 근데 채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많이까지 보유를 해요. 모든 이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을 한번 사잖아요. 그럼 많이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채권을 처음 발행하잖아. 발행하면 누군가가 이 채권을 샀을 거 아니야. 그죠? 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걸 딴 사람한테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뭐냐면 채권 발행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채권은 더 이상 시장에서 별로 거래가 안 돼.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은 이 채권을 왜 샀냐면 그냥 많이까지 보유하려고 샀으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해가죠? 지금 상황이 뭐 어떤 건지. 네. 예. 지금 방금 발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종적인 이 채권의 투자자한테까지 이 채권이 가지 않은 거야.
그래서 누군가 그 채권을 사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팔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그 기간, 그 기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on the run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run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맛이 가는 거지, 그지? 채권은 이제 그 시장에서 별로 거래 안 돼요. off the run. 그러니까 주식은 쉬운 거지.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주식이 좀 거래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주가가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 주식형 펀드의 이 보유 가치를 딱 구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은 어 그 시장에 지금 발행된 채권의 5%도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나머지 95%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방식으로 한다면 장목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죠? 네. 근데 좀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이 채권 펀드가 언제든지 창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시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가는 없어. 그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래도 시가 평가하는 게 좋으니까 시가 평가를 하라라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이제 상황은 뭔지 알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채권 시가 평가 회사라는 곳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현재 지금 거래 안 되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슷한 물건들 있잖아. 비슷한 물건들이 있으니 그 비슷한 물건으로 비추어 보건데 어떻게 요 지금 거래 안 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이 정도라는 것을 산출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런 회사가 있어. 그 회사가 뭐냐고? 채권 시가 평가 회사야. 음. 뭐 무슨 채권 평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니까 이를테면 한국 이 회사 이름입니다. 평가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그거보다는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이름을 짓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뭐, 이 회사 말고도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들어본 회사는 이 정도 세 개 회사인데. 이 세 개 회사가 전부 다 뭐냐 하면 채권 시가 평가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 채권 시가 평가 회사에서 어떻게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가 평가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채권은 2표가 5%이고 어떤 채권은 2표가 7%이면 그 2표에 의해서 일투머투에서 영향을 받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뭔가 채권을 평가하면 사실은 이 비교하려고 하는 원래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채권의 2표율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프라이싱 하려고 하는 이 채권은 2표율이 지금 얘는 5%인데 우리가 평가하려면 4%야. 그럼 그걸 감안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어떤 거냐 하면 그냥 1년 할인채가 있고 2년 할인채가 있고 3년 할인채가 있고 4년 할인채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3년 할인채로 하면 그냥 그 3년짜리의 캐시플로우만 1년 할인채, 아, 그러니까 3년짜리는 3년짜리 캐시플로우 할인채로 디스카운트하고 4년 캐시플로우는 4년 할인채 캐시플로우 디스카운트하면 되잖아. 우리가 이 표체가 뭐냐 하면 그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지고 있는 할인채 결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각각을 할인채로 생각하고 각 할인채의 가치를 구하고 그걸 다 썸하면 이 표시의 가치가 보여지지 않겠냐.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요 캐시프로가 있을 거고 그 캐시프로를 그냥 요 1년짜리 캐시프로는 4년 할인채 이자율로 디스카운트 해주고 2년 캐시프로는 2년 할인채 이자율로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요런 할인채가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하고 약간 다르죠. 우리 이전에 했던 거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 만기 수익률을 계산했는데 요 5%인 이 표율을 가지고 있는 채권에 모든 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 평균 수익률 하는 게 있고 그 평균 수익률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했잖아. 맞죠? 근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 그 1년 할인세, 2년 할인세, 3년 할인세, 4년 할인세의 수익률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략은 지금 이해 갔어요. 구체적인 걸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거 아니야. 근데 대략은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제가 지금 채권 시가 평가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 같잖아. 그왜 장하게 자세하게 설명했냐 하면, 아, 이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음. 우리가 대략 수능 백분이 15%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금융기관에 이 제조 파트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제조 파트로 간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가냐면 그냥 곧바로 제조 파트에 가기 힘드니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펀드 매니저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펀드 매니저가 됐냐? 아니면 그 본점에 있는 하여튼 어떤 역할, 제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왜 생겼느냐 하면 이쪽으로 가서 그다음 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월급은 사실은 저 지금 파이널 골보다는 좀 월급이 좀 적지. 그러니까 안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겠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어떤 것에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전문 지식이 그 자산 운용사면 자산 운용사에서 필요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스카우트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 여기서 한 3, 4년 있다가 이 자산 운용사로 넘어간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라. 이런 겁니다. 하나 코멘트를 더 하자면 한국 채권 평가는 주로 그냥 채권만 평가해요. 근데 이 회사를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국 자산평가하고 FM 프라이싱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또 뭐도 하냐 하면 대체 자산도 평가를 해요. 음. 그 전통 자산하고 대체 자산 차이를 알아요? 아니요.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지? 오케이. 전통 자산은 뭘 이야기하냐면 주식하고 채권을 이야기해요.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이미 그 대체라는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자산, 그 투자 자산이 아닌 투자 자산을 이야기해요. 이를테면 부동산도 대체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구리, 이런 것도 대체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것도 헤지 펀드, 이런 것도 대체 자산이라고 보통 간주해요. 그러니까 전통 자산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앞으로 이 미래가 더 밝은 거는 나는 전통 자산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왜 전통 자산이 아니고 대체자산이 더 미래가 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할 거고 아니면 나중에 저 국제금융시장론을 듣든가 하면 좀 알 수 있을 건데 국제금융시장론이라는 과목을 국제금융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컨 반은 이 대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 좀 약간 감이 올 수가 있겠지. 근데 하여튼 괜찮은 미래는 전통자산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 학생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야? 주식 펀드 매니저에 관심이 있다라고 뭐 여러 명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건 나 답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그거가 돈 많이 벌기 힘들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 어. 그거보다는 대체 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한국 채권평가보다는 한국 자산평가에서 대체 쪽으로 자산평가를 하다가 그다음에 대체 백오피스를 하다가 미들오피스를 하다가 프런트 오피스로 가서 대체 펀드 매니저 되는 게 좀 밝은 미래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저는. 오케이?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일단 채권 가격 구하라니까 이까 채권 가격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음. 문제는 외웠죠? 문제는 외웠지? 네. 문제는 이거였죠, 그죠?
아까 이표율이 얼마였지? 5%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얼마죠? 우리 지금 100원짜리입니까? 액면이. 액면이 100원짜리로 합시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5, 5, 5, 105. 그죠? 우리 이전에 할 때는 이런 거 있잖아. 그 YTM이 0.05면 그러면 요 PB를 어떻게 구하냐면 5 나누기 1 플러스 0.05 요 한 숫자. 이제 구해서 그 뭡니까? 이 채권 가격은 얼마냐면 기억나요? 그죠? 네. 요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1년짜리 채권의 할인세 이자율이 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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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각 어? 연도의 이자를 나누기 1년짜리는 1년짜리 이자율로 디스카운트하고 해서 답은 채권 가격은 103.535가 나온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지? 네.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한 숫자가 있으니까 한 숫자로 디스카운트 하는 거였고, 요거는 뭐냐, 각각이 있으니까 각각으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썸 구하면 채권 가격이 구해진다. 이런 거였어요. 오케이?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뭐였지? 만기 수익률이야. 만기 수익률은 뭐야? 지금 진짜 채권 가격이 어는 거야. 요거야, 요거야. 왼쪽. 오른쪽이지. 어,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가상의 만기 수익률, 진짜 5%인지 만기 수익률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디스카운트해서 지금 가격을 구한 거고. 만약 지금 만기 수익률이 5%이라면 요 가격인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 아, 네. 그지?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진짜 가격이잖아. 맞죠? 그러면 저 만기 수익률 진짜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게 지금 잘못 구한 값이잖아. 마이너스 3.55만큼 지금 덜 구한 거잖아. 그지?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뭘 구하면 되겠어? 여기에 103.539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YTM 구하면 되는 거지. 아, 네. 맞잖아. 그러니까 YTM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데이터, 다시 데이터, 그다음 뭐죠? 해찾기, 목표 셀은 뭐죠? 요 차이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0이 돼야지, 0이. 아, 그지? 0이 돼야 되고 값을 바꿀 거는 요거지. 오케이. 4.0205 이렇게 되는 거죠. 4.0205는 뭐냐 하면 요 네 개 숫자의 평균 비스무리 합니까? 네. 음. 사실 평균은 아니지. 가중 평균이겠지. 뭔가 요거의 현재 가치 값들이 다 다르니까 그것만큼 가중 평균을 한다 하여튼 요거 네 개 값의 한 평균 비스무리하게 나온 거지. 요게 만개 수익률. 오케이? 네. 세 번째가 뭐지? 매크로 듀레이션 구하라 그랬네. 자, 매크로 듀레이션은 뭐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 매크로 듀레이션은 뭐예요? 요건 기억해야 돼. 네. 매크로 듀레이션 뭐예요? 뭐라고? 만기에 가중 평균이라고. 가중치는 뭐냐 하면 각각의 현재 가치라고. 아, 각 캐시플로우에. 오케이? 네. 지금 뭐 구해야 되지? 요거 구해야 되는 거지. W
WT 구해야 되는 거지. 맞잖아. 그지? WT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캐시프로의 현재 가치 나누기 전부 다의 합. 그게 WT잖아. 곱하기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1이잖아. 네. 맞아요? 요거 고정시켜야 되죠? 그거에 뭐지? 합이 가중평균이지. 지금 WT를 구한 거고, W 곱하기 T를 구한 거고, W 곱하기 T를 구한 거고, 가중평균 만기라며. 그지? WT를 구한 거고, 요거에 뭐야? 합을 하면 매클 듀레이션이 구해지겠지. 매클 듀레이션은 3.729673. 지금 만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니까 4년보다 조금 적은 숫자로 구해졌구나. 이런 거지. 왜냐하면 그래도 얘가 비중이 클 거 아니야. 4년짜리 비중이 클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비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4년에 가깝게 나온 거지. 그 3.72, 9673. 여기 매클 듀레이션. 오케이. 모디파이 듀레이션은 뭐가 모디파이 듀레이션이지? 안 해도 돼. 나는 외우고 있네. 잠깐만 있어봐. 다시. 매클 듀레이션은 뭐가 매클 듀레이션이었어요? MD는 뭐가 MD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Y분의 DY분의 P분의 DP. 이게 MD였고, 네. 수정 듀레이션은 뭐라고? 마이너스 DY분의 P분의 DP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1로 가. 그럼 어떻게 돼? 요게 1로 가면 요게 지금 디스타잖아. 요게 1로 가면 넘어가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Y게 돼. 네. 그지? 맞잖아. 네. 그죠? 예. 여기서 Y는 뭐냐? 1 to maturity에. 그러니까 이 수정 듀레이션 어떻게 돼요? 요거에다가 나누기 1 플러스 뭐시기? Y. 1 플러스 뭐시기? 1 to maturity? 어. 요게 수정 듀레이션. 야, 그 정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줬을 뿐이야. 잉? 오케이? 네. 좋아요. 그 다음 문제 뭐지? 그 다음에 만기 수익률이 1bp 상승할 경우 듀레이션의 근사 가격은 이렇게 됐잖아. 그지? 이거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MD는 마이너스 1 플러스 Y분의 DY, P분의 DP. 아니, 저는 외우고 있는데 안 외워도 된다 그랬어요. 그 노트 필기 보면 있을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지? 네. MD가 얼마라고 지금? 0.04. 아니, 3. 얼마고? 어. 3.729794 9673 여기 MD잖아. 여기 지금 MD잖아. 매크로 듀레이션이잖아. 여기. 아, 네. 그지? 그러니까 이 요거 숫자 3.7이 뭐시기 그거 집어넣으면 될 거고. 됐지? 네. 그다음에 1 플러스 Y는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지금 Y가 0.04020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0.040205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될 거고. 네네. 그지?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였지? 만기 수익률 1bp. 1BP라 그랬잖아. 1BP가 뭐지? 1%. 아니, BP는 100분의 1%라 그랬어. 그럼 뭐야? BP는 베이시스 포인트인데, 베이시스 포인트는 뭐냐면 100분의 1%라 그랬어. 그냥 0.0001이잖아. 아, 네. Right?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수를 넣으면 돼요? 0.0001을 집어넣으면 돼. 그지? 그 네. 다음에, 지금 우리 뭐 구해야 돼? 지금 DP 구해야 되는 거지? P는 얼마야? P는 103.5539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03.5539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네. 그지? 그러면 이제 DP가 나오겠네. DP가 나오면 P 더하기 DP가 뭐겠어요? 바뀐 듀레이션 근사한 가격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프라이스에서 그다음에 DP만큼 내는 거지. 자, 오케이. 그러니까 요 수식을 지금 DP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DP가 나옵니다. MD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수식으로 이야기하자고 마이너스 MD에 1 플러스 Y분의 DY고 그다음에 P 이꼴 DP야. 지금 요거 1로 넘긴 거야. 맞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뭐지? 이꼴 마이너스 그다음 뭐지? MD가 얼마지? 요거였나? 네. 어? 잠깐만. 마이너스 그다음에 요거 네. 그지? 그다음에 곱하기 그다음 뭐였죠? DY가 얼마지? 0.0001 네. 그다음에 나누기 1 플러스 요게 YTM이니까 요거 네. 응. 곱하기 그다음 뭐지? P 이. P가 어디 있노? 요게 P네. 네. 오리지널 P는 얼마예요? 요거 더하기 DP 하니까 요게 듀레이션 근사 이션 근사가 1 되는 되지 않겠어요? 아, 네. 됐죠? 네. 음. 채권 볼록성 구하라네. 그러면 채권 볼록성 식을 알아야겠네. 나도 채권 볼록성 식은 못 외워. 오케이? 채권 볼록성 식은 난 못 외운다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오케이. 그러면 식 갖고 오지 뭐. 카페에서 갖고 옵시다. 식 갖고 왔어요. 네. 음. 갖고 왔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W W 곱하기 그다음 뭐지? T 곱하기 T 더하기 1 나누기 1 플러스 Y에 배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W는 뭐였지? 요거 나누기 요거였나? 네. 그지? 그 다음에 T는 뭐지? 1년. 그 다음 뭐지? T 플러스 1이니까 1년 더하기 1년. 그지? 네. 나누기 1 플러스 그 다음에 뭐시기? Y에 제곱이라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제 뭘 픽스 시켜야 되나? 요거 픽스 시켜야 되나? 네. 그 다음에 Y도 픽스 시켜야 되나? 네. 음. 요게 컨벡시티인데. 어, 그죠? 예, 그래서 컴팩트 계산해서 16.82434 단위는 뭐지? 연의 제곱이죠. 왜냐하면 t하고 t가 연이고 t 플러스 1도 연이니까 연이 좀 두 개 곱해졌으니까 연의 제곱이 지금 단위인 거지. 요거는 3.729673 연이고 듀레이션은. 그죠? 예. 저 뭐라 그랬어 또? 응. 그 다음에 만기수익률이 1bp 상승했을 경우 듀레이션 볼록성 근사하라 그랬잖아. 그지? 나도 듀레이션 볼록성 근사 공식 못 외워. 응? 못 외우니까 요식을 그냥 카피하자고. 그거. 그죠? 예. 뭐 잘못됐는데.
그죠? 그리고 사실 요 부분은 뭐예요? 요값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값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 요값만 구하면 요값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합시다. 뭐 어떻게 돼요? 2 나누기 1 나누기 2 곱하기 P0는 얼마지? P0는 아이씨. 곱하기 P0 요게 P0였나? 네. 그지? 곱하기 그다음 뭐지? C를 곱하라며. 아이씨. 다시 합시다. 네. 여기 지금 뭐가 곱해져야 되지? C0. 요거지? 네. 곱하기 그다음 뭐지? 뭐예요? 지금 델타 Y가 0.0001이라 그랬으니까 요거에 스퀘어가 되겠네. 지금 제대로 계산했는지 모르겠다. 2분의 1. 그다음 F12가 뭐지? F12가 P 맞나? 네. 그다음에 I12가 컨벡시티. 그다음에 어, 델타 Y의 제곱이니까 0.0001의 제곱. 그래서 이게 답이 맞는 것 같은데. 답인데 굉장히 미세한 값인데. 이렇게 미세한 값이 아닐 것 같아. 한번 봅시다.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참. 숫자.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네요. 0.000087일 정도 되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브레이션 볼록성 건사를 하면 가격은 얼마냐면 얼마가 되는 거죠? 원래 오리지널 가격에서 네. 더하기 브레이션 텀 내주고 더하기 볼록성 텀 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네. 그죠? 예. 풀 밸류에이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지금 만기 수익률이 1bp 상승해서 풀 밸류에이션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만기 수익률이 1bp 올라갔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더하기 그다음 뭐죠? 0.0001만큼 올라간 거지. 네. 그죠? 0.001만큼 올라갔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냥 적을까요? 여기다 PB 적을까요? 그 PB 1 적을까요? 그러니까 1bp 올라간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캐시플로우 나누기 1 플러스 요거 네. 에 1제곱 합산하면 음. 자, 풀 밸류에이션은 풀은 얼마냐면 요건가? 네. 요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레이션은 근사오차가 두레이션은 근사오차가 요만큼 있고 적네. 상당히 적네. 이게 지금 0.0001을 해서 근차 오차가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네. 그다음에 볼록슨 근차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네. 느껴져요? 0.000017오고 요거는 뭐예요? 0.000088이니까 훨씬 더 적어졌네. 이런 거죠.
오케이, 뭐 이 정도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냥 느끼는 바대로 이야기해봐. 어렵습니다. 어렸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어려운 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 동영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천천하게 틀어놓고 하나하나 따라하고 하나하나 따라하는 과정들을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고 하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네. 오케이? 네. 어, 한 10분 쉬고요. 10분 쉬면 언제지? 10시. 10시, 10시에 할까, 그냥? 아, 네. 그럼 10시에 다시 음, 봅시다. 네. 10분 쉽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질문 혹시 있으면 없어요. 네. 그럼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음. 옵션의 가액 근사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스케치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음. 뭐 이건 지난번에 이야기했네. 옵션이 뭐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음. 예, 만기에는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는데 콜옵션 같은 경우에. 근데 만기 이전에는 그거보다는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옵션은 의무가 없다는 거지. 권리니까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뭔가 좀 그거 이용해 먹고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 만기 이전에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니까 그것만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은 이 내재 가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이 그 차이가 뭐냐면 시간 가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던 것 같아. 예. 그리고 그 현재 가격하고 기초상 가격하고 행사 가격이 같으면 그걸 ATM 등 가격이라고 해있고 이쪽에 플러스이면 내 가격 at the money ITM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으면 OTM 외 가격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요. 이건 풋옵션 페이오. 여하튼 옵션의 가격 결정 요인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도 뭐 영향을 미치고 행사 가격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잔존 만기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기초자산의 변동성도 영향을 미치고 이자율도 영향을 미치고 배당률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죠? 그중에 행사 가격은 사실은 별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처음에 딱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바뀌지 않으니까. 어, S나 T나 시그마나 R이나 D는 내가 사고 나서도 그 이후에 계속 바뀌니까 이것들은 다 중요한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R하고 D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 음. T는 큰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렇지만 T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 하루 지나면 만기 한 달에서 하루 빠진 만큼 잔존 만기가 남았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T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거 덜 중요한 것 같아. 문제는 뭐냐 하면 S하고 시그마인 것 같아. 이런 거죠. S는 계속 바뀌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왜 오늘 산 시점에서 내일 S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시그마도 뭐냐면 어, 산 시점부터 그 다음날 시그마 변동성이 더 커질지 더 줄어들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로 S하고 시그마가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거죠. 전부 다 중요한데. 이게 브레이크아웃 옵션 프라이싱 포뮬라.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이다. 다변수 함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인풋 집어넣으면 함 안에 들어가가 아웃풋 나오니까 단지 인풋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지. 우리 채권 듀레이션에서는 인풋은 그냥 Y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인풋이 여러 개 S도 있고 X도 있고 뭐 시그마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다. 라는 거 차이 빼놓고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브렉시어스 옵션 프라이싱 포뮬라를 모르니까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엑셀을 해가지고 X 집어넣고 하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인풋 딱 집어넣으니까 아웃풋이 딱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델타도 계산해주고 베가도 계산해주고 뭐 감마도 계산해줬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비서형 함수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함수의 기울기가 우리가 관심 사항이 있다 이런 거였고요.
비서형 함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릭들이 나왔다. 이것도 그냥 요 노트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S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 변하는 걸 델타라고 한다. S가 변함에 따라서 델타가 변하는 걸 감마라고 한다. 이차미분, 그죠? 예. 그 다음에 시그마 변화해서 하는 것을 베가라고 얘기한다. T가 변하는 것을 세타라고 변한다. 그 다음 R이 변하는 걸 로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죠, 그죠? 뭐 사실은 또 다른 그릭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테일러 익스펜션인데 지금 변수가 2변수지. 아까는 우리 앞에 세컨 듀레이션은 1변수였잖아요. 근데 이게 2변수니까 2변수만 하더라도 지금 텀이 뭐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차 미분 같은 게 하나 생기고 그다음 또 뭐가 생겨요. 이제 요거 2차 미분이죠, 그죠? 요거. 근데 요런 게 하나 생기지. 지금 보니까. 요거는 뭐예요? X1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X2의 1차 미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게 이거죠. 크로스텀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크로스텀도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은 옵션 그릭에 맨 처음에 이 강의 앞쪽에 보면 그릭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보면 크로스텀도 있다는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크로스텀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크로스텀 미치는 임팩트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그지? 자, 옵션 델타는 뭐예요? 그냥 S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C가 어느 정도 변하는 그 기울기다. 그리고 그거에 공식도 다 이미 있으니까 사실은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다 계산식을 만들 수도 있고 아까 봤던 저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이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를 그냥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산해 줬죠. 그죠? 뭐 계산해 주니까 그냥 그거 쓰면 된다. 이런 이야기. 이건 뭐지? 아, 이건 감마. 그러니까 2차 미분한 거. 2차 미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수식도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번에 우리 지금 이제 그 채권 같은 게 어떻게 했어요? 듀레이션 1차 미분 배우고 그 다음 뭐예요? 컨벡스 저 볼록성 2차 미분 배우고 그러고 나서 뭐였어요? 1차 미분 이용해서 건사하는 거 2차 미분 건사 이용해서 건사하는 거 배웠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냐면 델타가 1차 미분이고 감마가 2차 미분이잖아요. 기초자산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 미분, 2차 미분의 approximation 하는 것도 있겠지, 수식이. 여기 공식인데. 요 공식이니까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값을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예. 우리 저거 했듯이. 그럼 마찬가지예요. 콜옵션도 테일러 전개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텀들이 많은데 그중에 중요한 것만 뜯으면 이 정도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 지금 뭐냐면 시그마의 2차 미분을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T의 2차 미분 아니면 R의 2차 미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만 적어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 S의 2차 미분은 여기 지금 텀이 있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2차 미분 값도 다 있고 그다음 크로스텀도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안 중요하고 그냥 대략 무시할 만하고 그냥 요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이 델타의 미분 델타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는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게 지금 이 식이 의미하고 있는 바죠. 그게 지금 요 식인데 요 식을 다시 적어 놓은 게 요 식인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델타 감마 베가는 뭐예요? 베가는 아까 요거였죠, 그죠? 시그마의 변화하는 게 배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대략 가장 정교하게 근사한다고 하는 게 근사가 뭐냐면 델타 감마에다 베가까지 근사해서 이거 요거는 없죠, 그죠? 델타 T하고 델타 R은 없는 거지. 없이 요것만 근사해가지고 대략 C가 어느 정도 근사하는지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얘도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 값이 만약 있다면 이렇게 계산하고 감마는 이렇게 계산하고 배가 근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풀 밸류에이션 이런 거니까 그럼 근사 오차가 아마 델타 감마 배가 가장 작겠죠. 그죠? 그렇게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했냐면 여하튼 옵션도 비슷한 함수니까 뭔가 근사 같은 게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1차 미분, 2차 미분 뭐 또 여러 다른 변수의 미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근사를 하면 된다 하는 거고 대략 원리는 우리 앞에서 봤던 듀레이션 근사나 아니면 듀레이션 컨벡시티 근사하고 거의 유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옵션에도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자는 거지.
실제 문제로 내 가지고 계산해 보라는 이야기를 안 할 거니까 내가 지금 넘어갔을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오케이? 예. 우리가 왜 미분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최저가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제가 이런 거네. 지금 뭐죠? x에 관한 몇 차 함수예요? 그래서 2차 함수.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어? 위로 볼로. 요런 식으로 생겼겠지. 네. 우리는 항상 뭘 지금 찾고 싶은 거야? 요 x 값하고 요 최대값인 요 y 값하고 요걸 찾고 싶은 거지. 이거 우리 어떻게 찾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만약 미분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미분에서 0 나오는 y를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두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최대값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y를 두 번 미분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음이죠, 음. 그러면 요게 최대값을 구한다는 거잖아. 그죠? 네. 맞죠? 그러니까 1차 미분하고 2차 미분이 된 거죠. 자, 어, 그렇게 이 해석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풀어가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치적 해를 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그죠? 예. 가령 장님이 산의 정상을 어떻게 찾을까? 난 장님이야. 산 꼭대기를 가고 싶어.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 것 같아요? 가령 장님이 지금 여기 있어. 일로 가면 산 꼭대기에서 멀어지는 거잖아. 네. 일로 가면 산 꼭대기로 가는 거잖아. 어떻게 찾겠어? 어떻게 찾냐면 지팡이를 하나 드는 거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실제로는 산은 지금 3차원이잖아. 2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눈 감은 장님이 지팡이를 쭉 이렇게 돌리는 거지. 돌려가지고 뭔가 걸리잖아. 걸리는데 그 걸리는 게 훨씬 높게 걸리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뭐 어떤 거야? 가장 산 정상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잖아. 그지? 그럼 그 길을 향해 가지고 한 발자국 내딛는 거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지? 어.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서 또 삥 한 바퀴 돌아가지고 보니까 가장 높은 데가 이 기울기가 경사가 가장 급격하게 있어. 그걸로 한 발자국 내딛는 거지. 해가지고 맨 마지막 가가지고 이까지 왔단 말이야. 지금. 이까지 왔단 말이야. 이까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돌려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더 낮아요. 돌리니까 전부 다 그 아무것도 안 걸려. 아, 여기가 산정상이구나. 기울기가 제로이니까 산정상이구나. 그러니까 요가 똑같은 거죠. 그죠? 기울기가 가장 급격한 쪽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면 정상의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물론 이런 것도 있지. y가 x 세제곱이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기울기는 0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길이 또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는 제로이지만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 길이 있으니 아 여기가 정상은 아니구나 이렇게 찾겠지. 그게 아마 일 거예요. 음, 그죠? 예. 어, 금융예를 말씀드린다면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그래요. 이 해리 말코이츠라는 사람이 요거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어, 뭐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5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싶은데 그 비중을 얼마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그죠? 그럼 우리 미지수의 개수는 몇 개일 것 같아요? 우리 미지수는 뭐죠? 여기서는 투자 비중이겠지. 첫 번째 종목의 투자 비중, 두 번째 종목의 투자 비중 해서 다섯 종목의 투자 비중 이래 되겠지. 근데 이게 투자 비중이 자유롭진 않지. 뭐냐면 sum WI는 100%가 되겠지. 그지? 그런 상태에서 뭐예요? 뭔가 하여튼 이 뭘 하겠죠, 그죠? 예. 이게 종목이 5개 있으니까 이게 다차원이잖아. 다차원일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 선형대수 같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선형대수 같은 걸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문제를 이해하려면 뭔가 포트폴리오 수학도 필요한 것 같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이 뭐 효용 극대화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 경제학의 좀 지식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제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최적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해찾기를 배웠잖아요. 그 해찾기가 사실은 대단한 거다라는 거지. 왜 대단한 거냐면,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 AI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알고 보면 뭐냐면 최적화다라는 거야. 예. 거기서는 뭐 어떤 거 하는 거냐면, 이 손실 함수 하는 게 있는데, 손실 함수가 뭐냐면 실제 데이터하고 우리가 어떤 함수로 뭔가 이 예측한 어떤 값하고 두 개 차이에 제곱을 다 썸해가지고 그걸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적 함수라는 거지.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목적 함수가. 음. 만약 요 hx가 선형 함수이면 우리 앞에 배웠던 선형획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x가 하나일 때 케이스는 우리 지금 이미 할 줄 안다는 거지. X가 여러 개일 때 케이스는 할 줄 모르지만 X가 하나일 때 직선인 것은 우리 지금 이미 할 줄 아는 거지. 추세선 추가해가지고 선 그어봤잖아. 네. 음. 말하자면 이 딥러닝 하는 거는 뭐 어떤 거냐면 이 함수 형태가 없어. 불명확해. 그러면서 그 함수 형태를 그냥 추정해내는 방식이야. 그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비모수 회귀라고 이야기하는데 딥러닝이 정확하게 비모수 회귀의 한 예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해찾기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딥러닝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미분이 필요하다. 이런 거였지. 1차 미분과 2차 미분이 필요하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예, 우리는 앞에서 들었던 예는 뭐 어떤 거, 요거 대표하는 직선 하나 끊는 거잖아. 근데 대략 보니까 직선 형태가 아니고 이런 곡선 형태인 것 같잖아. 어. 그러니까 그거 추정하는 거. 그게 뭐냐면 딥러닝이다라는 거예요. 최적화의 또 다른 예는 뭐냐면 강화학습이에요. 이것도 AI죠, 그죠? AI고, 강화학습은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잖아. 어, 방금 이거 했던 거는 뭐냐면 전부 다 픽스되어 있는 거죠. 환경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환경이 계속 바뀌어. 그러면 매 순간순간 누군가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지.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액션에 의해서 환경이 또 바뀌기도 해. 그지? 그러면, 그 바뀐 환경을 내가 생각하면서 뭔가 하는데 내 액션을 잘했으면 뭐예요? 상을 주겠지. 액션을 못하면 뭐예요? 벌을 주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목적 함수는 뭐예요? 이 상을 극대화시키는 식으로 액션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찾겠지. 그게 뭐냐면 강화학습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AI의 한 부류인데, 그죠?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인간이 행동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 인간이 우리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고 있는데, 액션에서 상도 받고 벌도 받는 거지. 가장 극심한 벌은 뭐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잘못 행동하면 죽어버리는 거잖아.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죽잖아. 잘못 행동인 거지. 그지? 절벽에서 뒤돌아서야지 살아남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이런 그 벌도 있는 거지. 내가 제대로 사냥을 못 해가지고 꼬는 굶은 거지. 그 죽지는 않지. 그지? 그러면서 계속 뭔가 학습하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율주행인 거죠. 자율주행도 뭐 어떤 거야? 내가 오른쪽으로 턴할 거냐, 왼쪽으로 턴할 거냐, 직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하는데 계속 하면서 나의 행동에 따라 가지고 지금 환경은 또 바뀌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은 나의 행동을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액션들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들 잘 적응해 가지고 내가 속력을 더 내야 될 것인가 덜 내야 될 것인가 왼쪽으로 갈 건가 오른쪽으로 갈 건가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을 인공지능보고 하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게 자율주행이잖아.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오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1차 미분, 2차 미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이 채권 듀레이션 미분 챕터를 끝을 냈습니다. 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겠네요. 음.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간고사를 보면 좀 거시기 하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그 다른 동영상을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중간고사 공부를 하시는 거죠. 하고 나서
어, 다음 주 화요일? 어, 다음 주 화요일에는 Q&A 세션을 가질까? 네. 음. 네. 세션을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을 치면 좋을까? 그럼 날짜가 언제죠? 어째 됩니까? 16일입니까? 네. 16일에 시험을 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는 9일입니다. 그래요? 지금 화요일 날 그 수업 못 하잖아. 아, 네. 어. 그러니까 그러면 9일 날 Q&A를 해야겠네. 아, 네. 음, 그러면 13일 날 시험을 쳐야겠네. 필기 시험을. 네네. 음. 이야기를 밴드에다 누군가가 공지사항에다가 줘야겠지. 네, 올리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뭐 지나갔네요. 질문은 혹시 있으면 밴드에다 올리시고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